우리 가구강님 계신가요? 가구강님이 계시면 여기 인사 글 한번 올려주십시오. 가구강님께서 어저께 쭉 이제 이렇게 댓글 주신 거 이렇게 모아보니 분명히 해군이신 거는 분명한 건 한데 해군 정도가 아니고 해군 사관 출신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저보고 신형 이렇게 부르시는 거로 봐서는 저보다 연배이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지로 이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 우리 어저께 가고강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저를 원망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뭐 얼굴 좋아요부터 시작을 하셔서 예, 좌초 맞다고 확신합니다. 뭐 해군이신데다가 아마 해군 장교 출신이실 텐데 장성 출신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치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해군 30년 생활을 했습니다. 30년 생활을 했으면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요. 이원보 죄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원보 대령 작전 항해 당직 사관으로부터 좌초했다는 보고를 듣고 그 보고 그대로 가족분들을 모아놓고 천안함 좌초했습니다라고 최초의 브리핑 한 분이 이원보 대령입니다. PD수첩에 지난번에 한번 잠깐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만은 그분 죄 없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 사실대로 보고받은 대로 사실대로 전달을 했고 사실대로 브리핑 했기 때문에. 다만 그 하루 상간에 김태형 국방부에서 모든 것을 좌초 부분을 완전히 그냥 하지 말라고 눌러버렸기 때문에 진술서에도 빠지고 다 모든 것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예, 이원보 죄 없어요 라고 말씀을 주셨고, 영웅 함부로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쌍끌이는 거짓말.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국방부 문꼬표 오기가 문병옥 대변인 말씀하신 것. 문병옥이 북계 의뢰를 공개를 했는데 거짓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전화해서 이상하다고 했어요. 이기식 합참처장이거든요. 그 당시에 원스타입니다. 이기식 합참처장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시골에서 전화를 하셔서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면 혹시 이기식과 동기거나 아니면은 그 선배거나 그 정도 전화번호를 아신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 또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기식 제독하고 통화를 했는데 신형 때문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거짓이었어요. 네, 신형 고생 많습니다. 천안 함장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다음에 혹평을 하겠습니다.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왜 이 소개를 하냐면요. 그 당시에 합참의 이기식 준장, 예, 해사 35기입니다. 이기식 준장, 그리고 문병옥 준장, 예, 문병옥 준장도 같은 동기입니다. 근데 문병옥 준장은 대변인이었고요. 합조단의 대변인이었고, 이기식 준장은 합참의 작전처장이었습니다. 그 스토리인데요. 그리고 또 육군에, 합참에는 육군의 오모 준장이 계셨습니다. 이 세 분의 원스타,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강님께서 이기식, 예, 또 문병옥, 그거를 어저께 딱 우리 댓글로 채팅창에 찍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비화를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문병옥 준장은 합조단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합조단에서 조작을 하고 하는 내용들을 다 많이 알면서 그대로 발표를 하고 대변인 역할을 성실히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기식 처장은 합참에서 국방부의 공식적인 발표들을 이렇게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공식적인 발표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사람 다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잘 나가는, 그죠? 원스타 35기로서 이제 원스타니까 35기면 저보다는 한 기 수위입니다. 저는 ROTC 출신이지만 그분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고 저는 해사 36기와 동기입니다. 제가
대초함이라고 상륙함에 갑판사관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작전관을 했던 친구가 36기인데 지금도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한 번씩 만나서 테니스도 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사 30억이 동기 둘이 운명이 천안함이 사건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적인 발표가 끝난 다음에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어떻게 갈리냐면요. 문병옥 준장은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합조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진급 파티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전부 진급 대열에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은 박정희 합조단장은 별셋 3스타에서 별을 하나 더 달아가지고 별 넷을 달고 대장 진급해서 3군 사령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합조단 대변인이었던 문병옥 준장은 별 하나를 더 달고 별 2개를 달고 3함대 목포죠. 목포 3함대 사령관으로 갑니다. 그런데 합참의 이기식 준장은 보류가 됩니다.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으니 어쨌든 북한의 폭침, 북한 어뢰에 의한 폭침으로 만들어 놨으니 그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된다고 해서 25명에 대해서 징계 상신을 한 거예요. 감사원에서. 누군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납득하겠다라는 논리죠. 그때 그 당시에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이 보면 오류, 세대 포격부터 해서 그 다음에 정보라든지 기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고 누락이라든지 허위 보고라든지 등등이 열 몇 가지 항목이 쫙 지적이 되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 책임져야 될 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식으로 각자 그냥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나중에 흐지부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단은 징계 상신에 올라가는 바람에 진급이 누락되는 거예요. 진급이. 그 진급에 누락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우리 가구강님께서 언급을 했던 이기식 작전처장이 합참의 원스타 작전처장인데 진급이 누락돼 버려요. 그러면 같은 동기간에 한 사람은 합조단 대변인, 한 사람은 합참처장 하면 누가 보더라도 합참의 작전처장이 동기 중에서는 서열이 앞서간다고 인식이 됩니다. 합참에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투스타 진급이 된다면 우선순위로 당연히 합참의 이기식 준장이 먼저 진급을 하게 될 거라고 인식들이 되겠죠. 그런데 징계 상신에 올라가는 합참에 많은 사람들이 징계 대상이 되다 보니 그것도 누군가의 책임을 묻다 결국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총대를 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밀려가지고 징계까지는 안 받더라도 진급이 누락이 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합참에서 또 징계의 대상에 오른 분 중에 육사 출신의 오모 준장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해군사관 출신 이기식 준장, 그 다음에 육사 출신의 육군 오모 준장, 이분들이 징계의 명단에 오르는 바람에 진급이 누락됐는데 여기까지는 인내를 합니다. 두 분 다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근데 이기식 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동기간에 문병옥 준장이 투스타 달고 목포 3함대 사령관으로 발령나니 이기식 준장은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한 6개월 잠잠하다가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 간단한 뉴스가 나옵니다. 합참의 이기식 준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진급이 누락되었으나 평소 성실함과 근면성이 인정이 되어 추가 진급자 명단에 올랐다는 간단한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6월 달에 동기들이 진급할 때 자신이 누락됐다가 12월 달에
진급을 한 거예요. 정상적인 진급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합류했네. 그러면 그동안에 나름대로 자기가 억울함을 표명을 했든 어떻게 했든 그것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진급하게 되는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육군 같은 합참에 있던 육군의 오모 준장이 빡친 거예요. 같은 합참에 원스타라고 하더라도 육군과 해군의 위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진급이 누락되는 운명을 맞아야 했던 육군의 원스타와 해군의 원스타가 있는데 그거를 감내하고 있는데 해군의 원스타가 자기 동기는 투스타로 진급을 하는데 못했다고 해서 불만 끝에 투스타로 진급의 대열에 합류를 하니 육군의 원스타가 화가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당시에 오모 준장이 했던 일이 이상희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건 당일날 나중에 왜 그분이 옷을 벗게 되냐면 당일날 나름대로 보고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대전의 계룡대에서 한참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식을 하고 술도 거나하게 한잔 하시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죠. 이러저러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천안함 사건이 침몰 사건이 어느 정도의 보고가 있었는가는 딱 그 사건이 정확하게 상징을 해주는데요. 그 보고를 받은 이상희 합참의장이 만약에 정말 이것이 비상상황이라면 헬기가 날라와서 계룡대도 헬기 있잖아요. 헬기 타고 국방부로 합참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헬기가 내려오든지 해서 가야 되는데 KTX 타고 올라오십니다. KTX를 타고 대전에서 쭉 올라오니 그러면서 합참에 가서 쭉 훑어보고 보고를 받고 합참 내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 옆에 숙소에서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징계를 받는데요. 즉 그 당시의 보고 내용이 말하자면은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어뢰라든지 이러한 보고 자체가 합참의장한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를 전부 이제 어뢰로 만들어 놓고 보니 거꾸로 소급하니 그때 KTX 타고 올라와서 바로 잠을 잤고 이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징계를 옷을 벗긴 거죠. 이상희 합참의장은 옷을 벗습니다. 그런데 옷 벗기 전에 이상희 합참의장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쭉 올라온 것을 쭉 보면서 이 바로 육군의 오 준장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 보고서 내용 중에 40 몇 군데를 체크를 해서 수정하라고 그것을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 이 오준장이 육군의 오준장이 이걸 보고 이 보고서를 나름대로 합참에서 쭉 전체를 조사를 해서 이렇게 쭉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 저도 모릅니다. 작성을 했는데 합참의장이 쭉쭉쭉 체크를 해서 40 몇 가지를 수정하라고 지시를 하니 이걸 다시 들고 내려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오준장과 동기지만 장성 진급을 하지 못한 류모 대령한테 그 서류들을 이렇게 주고 자 이거를 의장님이 수정하라고 한다. 그러니 자네가 이거를 좀 처리를 해 주시게 하고 자기 동기생한테 이 서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맡깁니다. 맡겼는데 유모 대령이 그 내용을 쭉 보고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이건 조작이잖아 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 지시를 따를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동기간에 완스타와 대령이지만 동기간에 대판 싸웠다는 소문이 쫙 퍼져서 이렇게 제가 이 사실을 아는 것도 그러한 소문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렇게 들려온 건데요. 한판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 류모 대령은 빠져버립니다. 류모 대령은 빠지고 오모 준장이 자신이 합참 내에 밑에 영관급 장교들을 데리고
합참의장의 지시대로 40몇 가지를 수정을 가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 보고서로 국방부로 올리게 되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최종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40몇 가지의 수정이 가해진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조작이잖아 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그리고 무엇을 수정했는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가 알아보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거를 보고한 오준장이 이 보고서에 수정된 내용들을 제출하면서 38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를 별도로 자신이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워딩한 친구는 누구냐면요. 그 당시에 제대 말년인 모 대학 경제학과 전공한 병인데 그 친구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서를 갖고 있으면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오준장이 이상희 합참의장이 옷 벗고 난 이후에 해군 원스타인 이기식 중장이 투스타 달고 진급을 한데 자신은 여전히 진급이 안 되고 하니까 화가 나던 차에 국방장관이 교체되면서 한민구 합참의장이 이상희 합참의장이 옷 벗고 난 다음에 한민구 의장이 그 자리를 맡았는데 딱 찾아갑니다. 그래서 38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책상 위에 딱 얹어놓고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억울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제가 워딩까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항의하면서 여차하면 이 보고서를 공개할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를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검찰이 투입이 돼서 오준장의 집을 바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바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오준장은 전역을 합니다.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오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류모 대령도 옷을 벗습니다.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합참의 육군 원스타면은 그 다음 투스타 바라보고 쓰리스타 바라보고 합참 의장까지 그리고 국방장관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승승장구를 수 있는 그 포지션에 있던 분이 그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그 보고서 건으로 인해서 그 운명을 맞게 된 거죠. 그럼 퇴역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굉장히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한테 이런저런 한잔하면서 했던 얘기, 그게 어느 기자 귀에 들어가고 그 기자가 또 저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저한테 전달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의 일부가 그 당시에 이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자가 국방부에다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정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국방부는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적용했다 등등의 그런 내용을 또 답신으로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강님께서 그 내용 문병옥 그 다음에 이기식 문꼬표옥 이꼬표식 이렇게 했지만 그분들과 그 당시에 대화도 했었고 통화도 했었고 라는 거를 우리 댓글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쭉 연결해서 그때의 하나의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은, 그 내용도 제대로 보도가 된 것도 없지요. 제대로 본 것도 보도가 된 것도 없고, 다만 2012년에 제가 썼던 천안함은 자초입니다라고 하는 이 책의 뒷부분에서 합참 오준장의 고민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책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책 사시고 싶어도 책 없습니다. 완전히 단종됐습니다. 더 찍지도 않았기 때문에 단종됐고 없지만, 그래서 이제 합참 오준장의 고민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만, 그 댓글을 주셔서 한번 그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좀 편안하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또 모든 우리 가족분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공통사항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김도희님께서 또 코멘트를 주셨어요. 올해는 어떤 물체가 부딪혀야 폭발하지, 날아가다 정지하고 터진다고 이거는 조작한 거 아닌가요? 그랬는데, 어뢰가 지금 직주어뢰는 그대로 쭉 가면서 바로 타격을 하게 되면 터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어뢰고요. 지금 현재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감응 어뢰라고 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가서 스틸, 철판이라든지 금속을 인지했을 때 그 근처에서 터지게 만드는 것이 계속 훈련 단계에 있는 겁니다. 훈련 단계. 미국의 안수명 박사님이, 그분은 서울공대 기계공학 출신이시고요. 미국 가서 미국 해군과 그런 유도 무기 체계, 특히 잠수함 유도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그것의 그러한 노하우를 미국 해군에 제공하는 그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미국도 그런 기술 없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겁니다. 4km 밖에서 쐈다. 4km 밖에서 쐈다면 4km면 4,000m입니다. 4,000m. 4,000m 밖에서 쏜 어뢰가, 보통 어뢰가 목표 지점까지 그냥 가려면 물 위에 떠서 착착착착 가게 되면, 수면 위로 달려가게 되면 그냥 편하게 갑니다. 근데 수중에서 발사를 하게 가서 수중으로 가게 된다면, 최종 도착 지점이 40m 수심이라면은 4,000m 밖에서 쏜 어뢰가 오는 동안에 해저 바닥에 들이박지 않고 수면 위로 뜨지 않고 적정한 수면을 유지해서 오는 메커니즘 자체가 거의 로또 확률이란 겁니다. 거의 로또 확률. 거기다가 속도가 얼마인데 배 밑을 와서 감응해서 터진다? 거기다가 배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 해군에서의 실험도 굉장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그 밑에서 지나가면서 터뜨리도록 한 훈련 단계, 연습 단계, 테스트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도 그래요. 실전에서 버블제트 어뢰가 실전에서 사용된 최초의 사례일 것이다. 그게 사실이면 그거 만든 나라는 그 하나만으로 대박이 나야 되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런 소식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그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훈련 단계에서 계속 테스트 중인 것도, 그것도 벌써 1990 몇 년 아닙니까? 그것 테스트를 한 게. 아직까지도 그것이 완성이 됐다고 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40m 수심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해저로 들이박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동하는 것까지 예측해서 4km 밖에서 예측해서 정확하게 맞췄다는 것, 그것에서 미국의 이제 안수명 박사께서 0.001%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붕어낚시 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미국 이스라엘에서 미사일 지침 고쳐주고, 우리 그죠? 몇 킬로, 뭐 800km, 뭐 이런 처음에는 300km, 그다음 800km, 180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거를 없애주고, A사 레이더 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이 사건 조용히 넘어가자라는 거 아니겠나요? 라고 하는 뼈 있는 말씀 주셨어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